자, 먼저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어제 제가 팬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좋은 자료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멜이라는 사람의 그 아나도 대사라요. 그 사람의 밭을 매입을 해라. 이 설명이 기업을 물을 권리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 자, 근데 숙부 살룸이 아들이에요. 그러면 삼촌이니까 아들이니까 지금 사촌이지. 결국은 누구냐? 하나멜은 지금 예레미야의 사촌인 거죠. 사촌. 자, 근데 이 사촌의 땅을 매입하라고 지금 명령을 주네요. 땅을 매입해라.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딨냐면 아나도트에 있는데 아나도시 어딘지는 우리가 뭐 부로 제가 볼 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살피면 이렇게 돼요. 아나도트를 그래도 좀 중요한 성이니까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요. 자, 여기인데 아나도시 여기 지금 보이죠? 아나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저기 레위 성읍 중에 하나예요. 레위 성읍 48개가 있잖아요. 48개가 전국에 쭉 퍼져 있잖아요. 쭉 집합을 이렇게 퍼져 있는데 베냐민에 속한 레위 성읍 중에 하나가 아나도시예요. 나름대로 중요한 도시죠. 근데 그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한 5km 북쪽에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아직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요쯤 여기 보이죠? 예루살렘. 이제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확대가 돼요. 보이죠? 예루살렘 보이죠? 아나도 되잖아요. 붙어 있어요. 한 5km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현대의 이스라엘로는 어디쯤 될까 하고 궁금해 또 찾아봤는데 그 지도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시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게 지금 성경을 연구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름대로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 구글 그 아이디로 로그인 해가지고 저만 볼 수 있어요. 이게 하트는 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트를 저만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어요. 저기 요소와 연구하면서 저걸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이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나돗이 오늘날 어디냐면 추적을 해보니까 그 위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그 위쪽에 아나닷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여기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위쪽에 아나닷이라고 보이죠. 거기다 찍어놨어. 이렇게 아나타라고 돼 있어요. 아나타라고 찍어놨어요. 거기가 지금 성경에 아나돗이라고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조금 더 실감이 되죠. 도시화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가까워요. 이 동네가 아주 가까워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 도시화돼서 지금 오늘날은 저기 다 도시들이 이제 들어서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뭔가 입체적으로 이제 와 닿죠. 아나도시 여기 있고 예루살렘 여기 있고 근접거리에 있는 그 레이 도성 거기에 이제 밭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설명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숙부의 아들이니까 지금 결국은 사촌이거든요. 사촌의 밭을 사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레위기법으로 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또 요거를 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25장 여기를 보시면 희년법 있잖아요. 그 희년법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앞에 땅 무르기 법이 쭉 나와요. 희년 때 땅을 이제 좀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뭔가 네가 좀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줬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넘겨줘야 돼요. 그럼 그 토지가 딴 사람한테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로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친족들, 형제들과 친족들이 나서서
땅이 이 사람이 땅을 사용해야 되는데 빚더미에 눌러 앉아가지고 땅을 넘겨줄 상황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뒤에서 니네들이 무르기를 해줘라. 그게 이제 무르기법이에요. 희년에 이제 무르기법인데 무르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무르기를 해줄 수 있는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앞에 이제 형제들로 나와요. 이렇게. 그게 지금 속량할 수 있는 권리가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해라. 그러니까 형제가 먼저 무르기를 해줘야 돼. 돈이 넉넉한 형제가 있으면. 근데 형제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다 가난하면 그거를 이게 방법이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형제들 중에. 그러면 삼촌으로 이제 가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촌이 나와요. 그래서 도드라고 나와, 도드. 이게 삼촌이에요. 도드가. 도드인데, 도드가 삼촌이에요. 삼촌이 그걸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삼촌이 또 능력이 안 돼. 예. 그 다음에 의지가 별로 없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돈은 있는데 뜻이 별로 없어. 내가 그냥 그러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아주 수치를 당해요. 그런 경우 막 조롱도 당하고 차라리 나 그거 감수할래. 나 저기 돈 쓰고 싶지 않아. 이제 그렇게 되면 삼촌이 그걸 안 하면은 삼촌의 아들한테 가요. 혹은 이제 삼촌이 죽었거나 뭐 연고가 생겼거나 그러면 삼촌의 아들한테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벤, 도도 이렇게 돼. 그의 삼촌의 아들, 벤이 아들이에요. 벤. 아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사촌이 되죠. 우리 식으로 하면 사촌. 그래서 삼촌, 그 다음 사촌. 이렇게 점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르기를 해줄 그런 의무를 수행할 사람이 이쪽이 안 되면 그 다음 삼촌, 형제가 안 되면 삼촌, 그 다음에 사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촌도 안 되면 근족까지 가요. 가장 가까운 친족한테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개념으로는 5촌, 6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근족으로 몰아넣어놨어요. 이렇게 근족으로 몰아넣어놨어요. 이게 지금 레이기 25장에 있는 법인데 이게 무르기 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무르기 법을 이제 해줘가지고 그 형제가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얼른 해결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오늘 조금 제가 시간을 좀 더 써야 되겠네.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여러분. 지루해 하지 마세요. 중요하니까 오늘 설명 이거 끝내야지 중간에 자르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은 학자들도 많이 논쟁을 해요. 그래서 좀 논쟁이 길어요. 주석을 보면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레이기 25장 희년법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희년법의 사례예요. 무르기법의 사례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룻기에서도 또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땅을 이렇게 속량을 해주잖아요. 무르기를 또 해주잖아요. 그때도 그게 지금 맞물려서 이게 지금 종합적인 어떤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혼재돼 있어요. 이게 뒤섞여 있어. 오늘 아나도 밥 매입 사건도 룻기하고 이게 안 들어맞아요. 그래서 희년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중대한 그 어떤 샘플, 중대한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아나도 그밭 매입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좀 쫑긋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레위기 25장은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레위기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25장이 희년법, 그 유명한 희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빚 때문에 내 밭이 이제 넘어가게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땅이 있다면 여기 A라는 사람의 땅이 있고 B라는 사람의 땅이 있고 C, D 이렇게 이제 살잖아요. 이 지게표를 이제 함부로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해요. 딱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이거는 딱 정해줬기 때문에 표시를 이게 지금 막 이게 땅의 경계선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 매매가 일단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를 뭐 넘어간다, 토지를 샀다 하는 것도 영원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땅 주인은 여전히 소유권을 원래 A라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계속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잖아요. 파산을 해버리면 이 땅을 사용권을 이 사람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용권을 가지고 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사가지는 않아요.
매입을 안 돼요. 사용권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빚을 졌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요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의 소유권이 B한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상의 소유권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 사용권을 뺏기면 이제 완전히 몰락을 하고 먹고 살 길이 깝깝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삭 죽기 하러 이제 다녀야 돼요. 이 사람은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이 파산해가지고 땅이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아직 유효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을 무르기를 해줘서 땅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넘어간 소유권을 보아스가 그 돈을 지불해가지고 되찾아줬기 때문에 나오미가 더 이상 이삭 죽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이 넘어가면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래? 하고 형편을 알고 형제들이 내가 그 돈 갚아줄게 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르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땅이 안 넘어간단 말이죠. 안 넘어가. 그런데 이게 이제 형제가 안 돼. 그러면 삼촌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무르기 해주면 돼요. 삼촌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삼촌의 아들, 조카가 또 무르기를 해주면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근조까지 이렇게 나서서 누군가 이렇게 돈을 갚아주고 무르기를 해주면은 언제든지 다시 내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땅이 안 넘어가. B라는 사람한테 땅이 안 넘어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희년법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결국 근조까지 뒤져봤는데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희년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희년이 올 때까지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거는 희년이 올 때까지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요. 그래서 희년이 딱 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팔부면서 원상태로 복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희년이 딱 되면은 자동으로 회복돼요. 자동으로 이 소유권이, 사용권이 A한테 이제 넘어와서 이 사람의 권리가 자동 소멸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의 권리는 자동 소멸, 50년째는. 그러니까 그 전에 무르기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마지막 수단은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A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새롭게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정돈해가지고 경제적인 몰락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희년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토지법이고 지금 이 정황을 알고 야나도 지금 매입 사건을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상황으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난맥상이 있어요. 난맥상이 지금 현재 여기서 뭐가 이제 문제냐면 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왜 이게 지금 조카 자 일단은 숙비 아들이니까 조카 하나넬이 자기가 사촌이잖아요. 사촌이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이 사람이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지금 조카니까 이게 지금 무르기를 해줄 수 있는 권리에서 형제 다음에 삼촌 다음에 예레미야 순서니까 예레미야가 한 세 번째 순위 정도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레위기 25장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의 지금 형편을 예레미야가 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지금 의무 자격이 순위상 세 번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넬이 왜 무슨 이유로 내 땅을 당신이 좀 사주시오. 지금 에레미야한테 무르기를 해달라는 거죠. 에레미야한테 당신이 무르기를 좀 해주시오라고 좀 부탁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사촌이잖아요. 사촌 동생이잖아요. 형이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형이라고 부르죠. 형이 내 땅을 좀 사주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내가 사줄게 하고 이제 그거를 사준 거죠. 근데 왜 이제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넬이 이게 땅을 지금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가? 첫 번째 정황은 나라가 이제 곧 망하니까 그걸 다 알고 처분하려고 손 털려고 형이 얼른 내 땅 사주시오. 당신이 지금 무르기에 그 권리가 있지 않소. 아무도 지금 안 사준다고 하니까 당신이 좀 사주시오. 라고 지금 나라가 곧 망하니까 재산을 처분하려고 지금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들이 진짜로 빚더미에 이제 눌러 앉았다는 거죠. 빚더미에, 과중한 빚더미에 눌러 앉아서 방법이 없는데 형제들도 털어버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삼촌도 털어버리는 상황이에요. 다 터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사촌으로서 아이 형밖에 없는데 형이 좀 나 좀 어떻게 해주시오라고 예레미야한테 부탁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정황이라는 거죠. 지금 저는 이 두 번째 정황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본문에서 이게 꼭 관심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정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사줘요. 그걸 사주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희년법과 관련된 이슈가 또 한 가지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잘 들어요. 집중해서. 예레미야가 이 땅을 이제 사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럼 내가 사줄게 해서 이 땅을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줬어. 자, 이 사람한테 넘어갈 상황이었어. 지금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그건 이제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빚이 많이 졌으니까 요거 사용권을 가지고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딱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형이 좀 나 좀 이거 사주시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사줄게 하고 요거를 에레미야가 사주기로 하고 딱 사줬어요. 사줬는데 여기서 이제 희년법의 이슈가 나와요. 자, 이게 지금 만약에 사줬을 때 그러면 에레미야한테 사용권이 가는 것인가? 사용권이 에레미야한테 가는 것인가? 요 문제가 있어요. 에레미야한테 가는 것인가? 사용권의 문제. 사용한다면 희년까지 아마도. 희년까지는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을 해준 그 친척이나 형제가 이 사용권을 이쪽으로 좀 가져오는 것인가. 그래서 딴 집안으로, 이게 지금 집안이 달라요. 딴 집안으로 경제적인 흡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가. 같은 집안이야, 이게는. 같은 집안에서 사줌으로써 그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그 가문 내에서는 없도록 하는 거예요. 가문 내에서 없도록 하는 거예요. 가문 내에서. 그래서 다른 가문으로 경제적으로 흡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서주는 거죠. 나서줘요. 그래서 사주고 사용권을 예레미야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사용권이니까 내가 쓰려고 그럼 내가 땅 살게라고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본문을 들이내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학자들은 이게 토지를 이게 매입을 해준 사람이 희년까지는 그 사람이 사용권을 지금 거머쥐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 희년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희년법, 토지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권이 에레미야한테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안 망해 나라.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긴 하지만 곧 이제 50년 지나면 이제 다시 원상복귀되고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그걸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하면서 그럼 내가 이 땅 쓰지 하면서 에레미야가 그 확신을 가지고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그 어떤 신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샀다는 거죠. 그렇게 읽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사용권이 매입자한테 가고 결국은 이 가문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타격을 안 받는, 그래서 이 가문의 경제적인 흡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사주고 사용권이 이리 갔다? 이 사람한테 사용권 가나? 이 사람한테 사용권 가나? 가문의 경제적인 타격을 떠나서 이 사람은 맨 몰락한 상태에서 뭐 변화된 건 없어요. 이 사람한테 토지가 사용권이 가버리나 친척한테 사촌 형한테 사용권이 가나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번 상황은 그게 아니라 이번 상황은 사주고 진짜로 생돈 들여가면서 사줬어요.
그게 무르기 정신에 맞다는 거지. 무르기 정신에 맞는 것이고 자기가 부담을 져줘야 돼요. 그렇게 져주고 사용권을 이쪽으로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줬으니까 뒷발을 다 해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어이 동생 이제 농사 잘 짓고 잘 살아. 내가 좀 돈 좀 썼지만 괜찮아. 라고 지금 두 번째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팽팽해요. 예레미야 상황은 이게 더 납득이 가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사용하려고 땅을 산 거지. 그리고 마치 하나넬도 형이 사가지고 이 땅 형이 써. 형이 써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감지돼요. 형 사주면은 내가 이 땅 계속 쓸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형이 지금 이 땅을 좀 사주라. 형이 좀 써라.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쟁점이에요. 이거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 복잡한. 어쨌든 간에 이제 결론을 맺어요. 결론을 맺으면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가버리는데, 결론을 맺으면은, 좀 복잡해도 조금조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제 설명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조금 더 이제 이슈가 있긴 하지만, 맞물려가지고, 이 문제가 맞물려서 조금 더 좀 쟁점들이 있어요. 이게 토지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넘어가기 전에 선매권을 행사한 것이냐,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지금 사주는 선매권, 이미 넘어가버린 땅이 아니라 넘어가기 전에 사주는 것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미 넘어간 땅을 지금 사후에 이게 매매권을 갖는 거냐, 요 문제가 남아있어요. 사후에 찾아오는 매매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넘어가기 전에 먼저 구입을 딱 먼저 다른 사람이 도장 찍기 전에 먼저 선매권을 행사하는 것이냐, 사후에 이미 넘어간 땅을 되찾아오는 것이냐, 요 문제도 좀 남아있어요. 자, 이거 복잡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아니, 복잡해요, 이게.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저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둘 다라고 봐요. 선매권도 가능했고, 미리 사주는 것도 가능해요. 넘어가기 전에. 이미 넘어간 것을 다시 사후에 매매해가지고 구입하는 매매권도 가능했다. 이 둘 다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봐요. 누가? 무르기를 해주는 권리를 가진 고엘이라는 사람이. 이 고엘이라고 불러요. 무르기 해주는 사람을 고엘. 이 고엘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고엘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무르기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르기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에요. 그 고엘이 구속자라는 뜻이거든요. 속량자라는 뜻이에요. 빚을 갚아준다는 뜻, 그런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보아스나 뭐 이런 무르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보아스는 완전히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론적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고엘이 저는 두 가지를 다 행사했다고 봐요. 이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선매권도 가능했고 이미 넘어간 땅도 되찾아올 때 이 매매권도 사후의 매매권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논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예레미야 아나도 밭 사건에서는 선매권처럼 보이거든요. 선매권처럼. 근데 룻기로 가면은 이미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권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룻기는 매매권이에요. 이미 엘리멜렉이 다 처분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팔린 땅을 되찾아오는 매매권으로 봐야 돼. 근데 현재 본문은 명백하게 팔리기 전에 하나님이 형, 내 땅 좀 사줘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참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한테 그 조카 땅을 가서 얼른 사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답은 제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네. 답은 나왔죠? 뭐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재산 처분하고 막 불안하고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이제 난리가 나는데, 태연하게 예레미야는 가서 야, 그 땅 내가 사올게, 내가 사줄게. 그 하나도 그 땅 조카의 하나멜의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가서 이제 태연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시켰어요. 그래서 은 17세계를 주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사죠. 17세계를 주고
17세겔 맞죠? 17세겔. 17세겔의 은을 주고 그걸 땅을 선매를 해요. 내가 사줄게. 그게 뭐예요? 지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뭐 부동산 거래도 하고 평범하게 일상의 뭐 삶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예레미야가 아무 뭐 이렇게 뭐 염려나 걱정 뭐 계산하지 않고 정상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죠? 그 땅을 갖고 난 농사 계속 지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누가 짓든 간에 예레미야가 짓든 아니면은 그 조카가 짓든 간에 이 땅이 정상적으로 뭐 돌아간다라는 것을 태평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이게 계속되지는 않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와서 땅 산 사람들이 이제는 차분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머지않아 곧 오니까 지금 땅 사놓는 거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액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땅 팔고 도망가거나 그러지 말라고 회복이 된다. 나라가 다시 이제는 정상으로 곧 돌아오니까 지금 망하지만은 하나님께 즉시 나라를 이제는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으니까 은혜의 시대가 그런 역사가 곧 오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반매입 사건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가끔 이럴 수도 있죠. 자, 좀 지루하면 중간에 쉬었다가 이제 들으셔도 됩니다.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